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사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사마. 육선문의 대전 바닥은 매우 짙은 붉은 피와 같은 적색 바닥이었고 이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매우 매끄러웠다. 이 자리에 한 명이 부복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육선문의 3명 당주 중에 항마당 당주였던 진문성이었다. 그리고 이 자를 보고 있었던 3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육선문의 중추인 육선문 문주 도량과 그를 좌우에서 보좌하는 3명의 봉공 중에 2명인 장궁선과 현호봉이었다. 육선문 문주 도량과 장궁선, 현호봉은 바로 전대 운해육존들이었으며 이들은 전대의 현호삼봉이란 벼로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장궁선은 강호 무림에서 활동할 때 적수공권으로 태산을 갈랐다는 설이 있었으며 현호봉은 천리비연이라는 희대의 경공술과 금마금철수라 쌍수의 손놀림은 사파마인들의 간담을 꺼냈으며 그가 지나간 길은 혈로만인열이라는 강호 호사가들의 노래가 있을 정도였다. 그는 살인을 즐겼지만 단 마도와 사파의 인물들에 한해서였다. 물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된 부분은 없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도량, 그는 그냥 도량이었다. 그는 절대로 강호 무림에 공식적으로 나선 일이 없었고 그나마 그는 현호삼봉의 대형으로 불렸고 두 동생의 강호 활동으로 그의 무공이 동생들보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닐 것으로 여겨졌기에. 하지만 도량은 폭광성 용주의 진주가 아닌가. 바로 폭광성 용주에서도 축주, 인주 등과 함께 상위 서열에 있었던 인물로 아마도 그는 최고 절대악의 무한 능력을 소유하고 중추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육선문의 문주도량은 보좌에서 항마당 당주 진문성을 보았으니 도대체 왜 항마당 당주께서는 홀로 오셨소? 네, 문주, 저는 저 봉공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항마육천강은 어떻게 동행하지 않았소? 네. 말해보시오, 당주. 어사대부와 어사대의 부대인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육선문 문주 도량의 얼굴은 웃는 얼굴에서 의욕의 표정을 지었으며 네. 말씀드렸듯이 어사대부와 어사대의 부대인은 이 시대의 초인인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문주께서 주신 항마대의 육천강은 어사대 부대인의 무의 앞에서 수급이 죄다 잘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적봉공과 그대 항마당 당주께서는 사달이 날 때 무엇 하시었소? 너무도 찰나에 벌어진 일이라 이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제 마당이나 항마당이나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구려. 도량이란 자는 언제나 부하들에게 존대하였다. 하지만 그의 성정이 인격에 뛰어남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더욱 부하들에게 존대할 때 부하들은 더 많이 긴장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문주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아서 봉공을 도와야 할 것 아니오? 네, 문주. 저는 저 봉공께 남아서 신명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봉공께서는 저보고 문주에게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목욕 제기하고 저에게 수라상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저 봉공이 나에게 보내는 말이군. 당주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본데 문주 도량은 속으로 잠시 생각했으며 그래, 그건 그렇고 어사대부란 자와 부대인의 무의가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주란 자는 문주가 새로운 질문을 하니 비로소 문주가 자신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여겼고 그래서 그는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조아리며 문주에게 말했는데 다만 문주는 눈썹을 살짝 꿈틀거렸다. 네, 그들의 무공과 신의는 이미 등봉조국을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등봉조국이라. 문주 도량은 자신의 우수를 들어서 보기 좋은 눈빛 수염을 쓰다듬었다. 맞습니다. 어사대 부대인이라는 녀석이 휘두른 검으로 항마육천강은 꼼짝도 할 수 없이 단 6초의 출수로 수급을 잃고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랬단 말이죠. 문주도량은 이미 항마당 당주의 말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이를 어떻게 한다. 야수곡과 독곡의 아이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시간은 못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이 도착해서 육선문 복마당 10수와 삼봉공 아니지.
적봉공은 어사대부와 어사대 부대인에 의해 제거될 수도 있겠구나. 항마육천강이라는 실온마물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했다면 이럴 것이 아니다. 우선 영경으로 돌아가 주체와 벌이고 있는 계획을 진행하고 홍산지문을 열어야겠다. 아껴둔 만마전의 여왕기물을 사용할 수밖에. 붉은색 이체가 도량의 눈빛으로 순식간에 지나쳤고 다만 이를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홍산지문이란 곳은 어디에 있으며 또 무엇이란 말인가? 도량은 왠지 불안했다. 어찌되었든 폭강성의 용주회가 무너졌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폭강성 중에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아직 한 수가 있다. 아마도 다른 폭강성은 이제 나와 인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홍산으로 가자. 하지만 저 녀석은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군. 감히 개 같은 녀석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쳐왔단 말이지. 도량은 웃는 얼굴을 하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절대 웃는 눈빛이 아니었다. 녀석아, 나의 눈을 보아라. 도량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항마당 당주 진문성은 도량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문주와 눈을 마주치자 왠지 무기력해졌으며 그의 눈은 몽롱하게 초점 잃은 눈빛이 되었다. 문주, 숙명고를 발동하는 것이요? 흐흐흐흐. 적봉공께 심어진 숙명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오. 저벅, 저벅, 저벅. 문주 도량은 보조에서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항마당 당주 진문성 앞에 멈췄다. 웃어라. 아니라 더욱 해맑게 웃어라. 항마당 당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도량이 말대로 해맑게 웃었다. 헉! 문주 도량은 천천히 좌수를 들어 출수했고 항마당 당주 진문성의 가슴을 뚫어냈다. 쓱! 그리고 다시 자신의 좌수를 뽑아냈다. 허허, 그의 손에는 항마당 당주 진문성의 심장이 들려 있었다. 아주 뜨거운 진문성의 심장은 벌떡 벌떡 뛰었으며 너는 그 얼굴로 지저 아수라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웃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휙! 처벅, 처벅, 처벅. 파! 문주 도량은 돌아섰고 천천히 걸어오며 좌수손에 있었던 진문성의 심장을 터뜨렸다. 역시 이것도 강호의 한 현장인가. 강호 무정. 저벅, 저벅, 저벅. 흐흐흐흐. 문주 도량은 웃으며 걸었고 스스스르르르 쿵. 항마당 당주 진문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으며 결국 그는 버티지 못하고 엎어져 버렸는데 그는 바닥에 엎어진 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바로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볼장 다 봤어. 그러니 이곳에 있지 말고 속히 홍산으로 가서 홍산지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오. 문주. 만마전을 열 것이오. 마교의 만마전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유산인 만마전 말이오. 드디어. 그러면 만마대전을 여신단 말인가요? 맞소. 봉공들은 내 옆에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오. 흐흐흐흐. 허허허허. 흐흐흐흐. 세 사람은 아주 사악한 미소로 웃고 또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람과 같이 호련하게 사라져버렸으니. 스스스스스스스스. 스스스스스스스스. 스스스스스스스. 육선문, 이 큰 대전에 남게 된 이는 오직 이미 죽어버린 육선문의 항마당 당주 진문성이었으니 그는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싸늘한 시체가 되어갔고 관도대로에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이들 세 사람은 담소를 나누며 빠른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강소성 금능과 원나라 대도였던 지금의 영경에는 관도대로가 잘 닦여 있었다. 물론 오랜 시간 전시였던 시기에는 이 관도대로가 언제나 죽음의 상징이었다. 곳곳에 산적이 있었으며 또한 군용을 벗어난 이들이 강도가 되어 이 관도대로를 지나는 상인이나 양민들을 노렸고 심지어는 응천부의 관원도 도적들이 노리는 주요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응천부는 4년을 넘어가고 있었으니 곳곳의 관부와 치안을 안정시켰고 본격적으로 명나라는 안정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으니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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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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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의 걸음은 보통 성인의 걸음보다 조금 빠른 걸음을 걸었고 형님, 이렇게 응천부를 떠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응천부의 모든 위험 요소는 완벽하게 해결했다.
물론 불씨가 아직 영경에 있지만 지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영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으냐. 아니, 형님, 그럼 사천으로 끌려가고 있는 혜연 군주는 어떻게 하시고? 나랑 혜연은 연이 없어. 그녀는 이곳 응천부의 꽃이다. 그러니 왕가 집안에서 맺어주는 연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일개 강호 무부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나는 조만간 영경일을 해결하면 근분세수하여 강호 무림을 떠날 존재다. 그러니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다. 그래도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사천에 들어가기 전에 어사대 부대인에게 구출되어 응천부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에게 그녀를 구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말이다. 정말입니까? 후후후후. 녀석, 너는 가끔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볼 때가 있구나. 나는 어사대를 데리고 이미 귀주로 이동했었고, 그들이 군주를 잡아가는 자들의 길목에서 군주를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천부를 나왔다. 어라,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귀주는 육로로 가도 능히 2달이 걸립니다. 녀석, 이 형은 다 알 수 있구나. 지금 관도 대로를 걷는 인물들은 바로 이건가 무오. 그리고 영경의 신임 도지의사인 황보판이었다. 이 황보판은 바로 무림 5대 세가 중 황보세가 현가주의 3남이었다. 그는 좀 과묵한 자였고, 이자는 이건과 무오의 대화를 들으며 관도 대로를 걷고 있었다. 그는 무림 세가의 자제였지만 생긴 얼굴도 강직한 외형에 각진 얼굴을 하였으며 매우 단정하게 생긴 것이에 꼭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자로 보였는데, 동행하는 인물이 이 나라 어사대부였으므로 무오가 형님으로 살갑게 대화하는 것에 매우 못마땅하였다. 다만 어사대부가 승려처럼 보이는 무오에게 스스럼 없는 관계로 여겨 참아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역시 형님은 대단하십니다. 지난 사천 지방을 두루 다닐 때 형님과 저는 거지처럼 감히 어사대부께 거지라는 말은. 무오는 황보판의 말에 조금 불쾌했는지, 뭐야, 이 사람, 내가 형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금 무오의 얼굴은 화가 나 있으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표정이었다.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지 마시오. 나는 대명나라 병사 중에 영경 도지휘 사사의 도사요.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예의와 도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요. 이보시오, 도지휘사. 그대가 도지휘사라는 것을 알겠지만 나와 형님 사이의 대화에 그렇게 끼어드는 것은 예의라 생각하시오? 이자가. 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오? 무오에게 말하며 황보판은 눈썹을 꿈틀대었고 이를 보고 있는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우두둑! 지금 해보자는 거요? 당신 어디서 무공 좀 닦았나 본데. 후후후후. 황보도사, 지금 그대가 보고 있는 승려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여 소림사가 배출한 2대 신승 중 하나인 무오요. 응? 소림사의 2대 신승 무오. 무오. 어사대부께서 무오라 하실 때 그냥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소림사의 무오라고? 꼭 돌중처럼 생겼는데. 도사, 무오가 소림사의 2대 신승으로 보이지 않지요. 말하는 것에 조금 가벼우니, 하지만 사람은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경으로 가서 연왕을 도우러 가는 것이오. 연왕 주위에 아주 위험한 인물이 있어. 그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인물이니 말이오. 네, 어사대부. 제가 오군도독부에서 황보 장군을 영경의 도지휘사에 청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경에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아서 장군을 데리고 들어가서 영경을 안정시키려는 뜻이 있어. 그러나 장군은 앞으로 10년만 그곳에서 관원의 신분으로 계시고 세가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다른 뜻은 없어. 그냥 10년만 하시오. 더 욕심을 내시면 황보 장군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오. 아니, 이분이 더 이야기하는 것은 청기노설이니 이제 그만 가던 길 속히 갑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서로에게 험한 말씀하시면 아니 돼요. 장군은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리고 너 모으는 형님 된 도리로 가르침을 베풀 것이다. 형님의 출수는 지옥 18층 여망의 징벌이니. 알겠습니다, 형님. 장군께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사대부. 저벅. 이거는 걸음을 걷기 시작했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다른 두 사람도 빠른 걸음을 재촉했으니 아무래도 이들의 걸음은 속히 영경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았으며 반도 대로에 노을 빛이 이들의 모습을 그림같이 비추고 있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